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라는 것은 이제 컨트롤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컨트롤하냐면 자바스크립트 소스의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요, 소스가 작성된 순서대로 한 줄씩 시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있다거나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에 맞을 때는 A를,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를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또 다른 제어문으로는 이제 반복문이 있어요. 반복문은 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if문하고 또는 if else문입니다. if라는 게 이제 영어로 무엇이라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다면 그 if문 다음에 명령을 실행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죠. if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f문이라는 것은요, 요 if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중괄호에는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실행할 명령을 넣어주게 됩니다. x가 10이라고 할당이 됐고요. if문 조건에서 x가 5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x가 5보다 크죠? 그러면 요 if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돼서 콘솔창에 x는 5보다 큽니다 라고 표시가 되겠죠. 방금 살펴본 if문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따지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맞으면 A처럼 실행을 하고 틀리면 B처럼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if else문입니다. 조건을 따져서 true라면 맞다면 if문을 실행을 하고요. false라면 맞지 않다면 else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if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소스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 프롬프트 창에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면 그것을 그대로 알림창에 표시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에 if else를 쓸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 창은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는지 취소 버튼을 눌렀는지를 if else문을 이용해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유저 인풋을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뜨죠.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값이 반환이 되죠? 네, null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 인풋에 null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눌렀던 뜻이에요. if로 유저 인풋 값이 혹시 null이니? 라고 물어보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무언가 값을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이겠죠. 취소 버튼을 눌렀다면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알러트를 이용해 볼까요? 취소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else라면 사용자의 이름을 알러트 창에다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if문과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취소 버튼을 눌렀는지 누르지 않았는지를 구별을 한 거예요. 입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백두산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러트 창에다가 백두산이 표시가 됐어요.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취소했습니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if문과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이렇게 if 뒤에다가 else문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서 실제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했을 때 화면에 표시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냐면, 취소했을 때 동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를 not null일 경우에 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사용자 인풋 값과 유저 인풋 값이 null이 아닐 경우에 유저 인풋 값을 알림창에 표시해라 라고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if else문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조건 연산자입니다. if else문에서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if else문에 실행할 문장이 하나밖에 없을 때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물음표하고 콜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얘네들을 줄여서 스몰은 조건, 따지는 조건을 먼저 써줘요. 넘버1이 넘버2보다 작냐 안 작냐 라는 조건이 있고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조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건에서 true가 되면 스몰엔 무엇이 할당된다? 넘버1이 할당될 거예요. false라면 이 스몰이란 변수에 넘버2가 할당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이때 물음표와 콜론을 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가 2개가 있고 피연산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연산자는 3항 연산자예요. 항이 3개다. 그래서 3항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건 연산자는 잘만 활용을 하면은요,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읽기에도 되게 편하죠.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true일 때는 콜론 앞에 값, false일 때는 콜론 뒤에 값,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의 또 다른 형태는요,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볼게요. 이 프롬프트 창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한테 신청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숫자로 1이거나 2거나 3을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해서 그걸 체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기본적인 단계라서 단순히 숫자로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if문을 이용을 한다면 subject가 null이 아닌 상태에서 if subject가 1이니?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화면에다가 HTML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1이 아니라면 else, 1이 아니라면 2거나 3이겠죠. 그럼 다시 if가 들어가요. subject가 2니? 라고 물어보고 무언가 또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러면 다시 else if subject가 3인지를 또 체크를 하고요. 사용자가 1과 2와 3이 아닌 또 다른 수를 입력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document write에다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if else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예요. 지금은 체크할 값이 3개밖에 없지만 요일을 체크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7개가 넘는 if else문을 또 써야 되겠죠.
이렇게 if, else문이 많이 반복이 돼야 될 경우에는 간단히 스위치문으로 줄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문은요, 스위치 하고 여기다 조건, 체크할 값이 들어갈 변수를 넣을 거예요. 자, subject. 우리는 subject 값을 사용을 할 거야. 이 subject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1이라면,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case입니다. case 값이 만약에 1이라면,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document.write HTML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끝내. 이 스위치문 안에서 뒤에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일단 1이라면 뒤에 오는 케이스는 체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실행을 하고 끝내도록 하는 거죠. 케이스 2가 올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document write CSS를 신청했습니다. 할 수 있고 break. 여기서 중괄호로 묶을 수도 있고요. 실행할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괄호 없이 쓰실 수도 있어요. 케이스 3 똑같겠죠? 잠시 복사해서 쓸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맨 마지막은 뭐냐?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값이 없을 경우 디폴트, 이걸 디폴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단 디폴트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얘는 맨 마지막에 앞에서 다 체크한 것들이 없을 경우에 실행할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거를 중단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케이스문 다음에는요 식이 올 수 없고 값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젝트라고 하는 변수가 뭐냐면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받은 값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이나 2나 3이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숫자일 경우는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받은 값의 자료형은 뭐였었죠?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여기를 그냥 숫자로 남겨놓고 싶다면 여기다가 프롬프트 창 부분에 passInt 하고 묶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실 거는 이 스위치 문 안에서 체크할 수 있는 변수에 값만 올 수 있다. 케이스 다음에 서브젝트에 값만 올 수 있다. 여기 어떤 식이 올 수도 없고요. 값만 올 수 있고 프롬프트 창은 항상 반환하는 값이 문자열이다. 그래서 케이스문에서 문자열로 체크를 해주던지 또는 서브젝트에다가 passInt를 써서 정수로 할당을 해주던지 해서 케이스문에 숫자를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연산자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조건 연산자를 빼놨었어요. 이 조건문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이제 조건 연산자는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 그리고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or 연산자는요 수직막대 2개가 들어가고요. and 연산자는 앰퍼센드 기호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not 연산자는 느낌표를 써요. not 연산자는 그 뒤에 오는 피연산자의 값을 반대로만 바꿔주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의 연산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or 연산자나 and 연산자에는 피연산자가 2개예요. OP1과 OP2가 있을 때 false or false 하게 되면 결과값은 false예요. false or true 하게 되면 결과값이 true입니다. 자, or 연산자에서는요. P 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포함되어 있어도 무조건 결과값이 true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반면에 AND 연산자는 P 연산자 두 개가 다 true일 경우에만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false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false예요. OR 연산자는 하나라도 true가 포함되어 있으면 true지만 AND 연산자는 하나라도 false가 포함되어 있으면 false입니다. 네, 이 OR 연산자와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2개 혹은 3개 이상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처럼 num1에는 첫 번째 양의 정수를 입력하도록 하고요. num2에는 두 번째 양의 정수를 입력하도록 해서 parseInt, 즉 숫자형으로 바꿔서 num1과 num2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둘 다 짝수인 경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짝수인 경우를 찾으려니까 AND 연산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짝수인 경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if num1 그리고 num2 얘네가 둘 다 짝수인 걸 찾을 거예요. 자, num1이 짝수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num1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이렇게 되면 넘버1이 짝수가 되는 거죠. num2도 마찬가지예요. num2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그럼 얘도 짝수입니다. 둘 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갈 연산자는 앰퍼샌드 2개예요. 넘버1도 짝수고 넘버2도 짝수일 경우에 스트링에다가 둘 다 짝수입니다 라고 넣을 거예요. else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둘 다 true가 아닌 경우라면 스트링에다가 짝수가 아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alert 문에 스트링을 넣어줄게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양의 정수 58을 넣고요. 그러면 42를 넣어보겠습니다. 4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짝수입니다 라고 나와요. 이번에는 35와 24를 넣어볼게요. 짝수가 아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AND 연산은 둘 다 true여야 true, OR 연산은 둘 다 false여야 false. 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AND 연산이나 OR 연산을 이용을 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